안녕하세요. 풋볼픽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에 복귀한 요즘 손흥민 선수를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손흥민 선수와 최정예 멤버를 불러들이는 독일인 아저씨의 활약으로 팬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베트남을 상대로도 최정예 멤버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소집이라 새 얼굴 등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무대뽀 독일인 아저씨로 인해 두통이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트넘도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리버풀전 이후 교체되어 나간 손흥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루턴전에서는 휴식이 필요할 것만 같았고 독일인 아저씨가 소집해서 10월 A매치에서 베트남 상대로도 풀타임 뛸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또 토트넘 공격진의 부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카비 텔 아비브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축구 전문가 라즈 아미르는 마뇨르 솔로몬이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최소한 2에서 3개월 결장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에서 3개월이라면 심각한 부상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리버풀전 교체에 대해 영국 풋볼 런던의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이번 주에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리 차원의 교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시작 전 일부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출전 자체를 불투명하게 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서 추가 부상자가 생기면서 울상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거의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아스날과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쓰러져서 리버풀전에 결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부상자가 추가된 것인데요. 이제 공격진의 대비 원래도 얇았는데 부상 중인 손흥민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상적인 9월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 티에리 앙리, 가레스 베일, 반 페르시를 뛰어넘은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선 멀티골을 폭발했는데요. 이날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제임스 메디슨의 2차례 패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며 MLH 스타디움을 침묵시키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날 멀티골로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 역사에 이름을 남게 됐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스커카에 따르면 손흥민은 가레스 베일과 티에리 앙리, 로빈 반 페르시보다도 북런던 더비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7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보다 북런던 더비에 강했던 선수는 해리 케인, 에마누엘 아데바요르, 로베르트 피레스밖에 없습니다. 남은 커리어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손흥민이 이들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케인은 아스널을 상대로 14골을 뽑아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1993년 5월 PL에서 토트넘 소속이던 존 핸드리가 아스널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린 후에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스널을 상대로 2골을 넣었습니다. 핸드리가 아스널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던 당시 경기장은 에미레이츠가 아닌 하이버리 스타디움이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7월 개장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여 다시 한번 역사를 남긴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 역대 공격수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클린스만,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등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어려운 걸 손흥민이 해내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레전드 저메인 데포가 손흥민을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포는 잉글랜드 국적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인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57경기 출전해 20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맹활약하였고 현재는 토트넘 유소년 아카데미 코치로 재직 중인데요. HITC에 따르면 데포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리버풀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7경기서 6골을 터뜨렸는데요. 데포는 손흥민이 어떻게 골을 넣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번 시즌 25골을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골든 부츠를 수상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5득점은 무난히 달성한다는 것인데요. 데포는 나는 그것을 압력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떠났고 손흥민은 25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힘어주 말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영입한 손흥민은 조제 무리뉴 감독 밑에서 골을 넣었고 콘테 감독 밑에서 골든부트를 수상했는데요. HITC는 토트넘 드레싱룸에서 손흥민보다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에 딱 맞는 선수는 없다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그는 빨간색 화살표처럼 페널티 박스 안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됐다며 제임스 매디슨 등 동료들로부터 받는 논스톱 서비스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쉽게 골을 넣었다. 다만 두 번째 골은 알리송의 선방에 막혔고 또 히샤를리송의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면서 이제 윙어라기보다는 엘리트 센터 포워드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민도 비슷했는데요. 손흥민을 향해 포처로서 새로운 선수 경력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축구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또 빈 공간을 침투해 골을 넣는 골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통하는 스트라이커를 말합니다. 여기에 리버풀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선발 명단에 포함되자 모두가 손흥민이 좌측 윙포워드로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기용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또한 존슨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 마누르 솔로몬을 좌측에 투입하거나 손흥민을 다시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히샬리송을 중앙으로 투입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히샬리송을 좌측에 기용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팀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히샬리송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부담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중앙에 두면서 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상을 참고 뛰고 있는 손흥민까지 배려해주는 결정에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팀을 위한 엄청난 희생과 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NG 감독 모두에게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택은 최고의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 36분 손흥민의 선제골 장면에서 히샬리송은 리버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좋은 침투를 보여줬고 손흥민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히샬리송이 위협적인 경기력과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에는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견 지명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칙적인 선발 기용을 칭찬했는데요. 히샬리송은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겠다고 인정하면서 돌아온 선수였다. 지난 홈 두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하고 리버풀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시 태어났다. 아스널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6골을 넣었고 주장이라는 추가된 책임감도 즐기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